안녕하세요. 정우철의 아트터치. 오늘 제가 들려드릴 화가의 이야기는 폴 고갱입니다. 폴 고갱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유명한 화가이기도 하고 흔히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뽑히는데요. 사실 이 화가를 두고서 인성을 칭찬할 수가 없어요. 나쁜 남자 고갱, 이 화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고갱은 1848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정치부 기자였어요. 가정도 평화로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정치권이 좀 바뀌게 되면서 이 아버지 신변에 위협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고갱은 아주 어린 시절에 가족들과 함께 페루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버지 때문에 페루로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 페루로 가는 배 위에서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막상 페루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였죠. 고갱은 이때의 기억을 항상 평생 간직하고 있었는데 본인을 야만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고갱이 말하는 야만인이란 건 뭐 식인을 하거나 뭐 이상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공 문명에 때묻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살던 본인을 가리켜서 야만인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고갱의 가족들은 프랑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갱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바로 증권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죠. 당시에는 뭐 배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 증권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때 안정적인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름다운 아내도 만나게 돼요. 미모의 여성을 만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했던 이유가 고갱을 어떤 믿음직한 남자라고 봤대요. 증권업에서 성공을 하고 이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니까 뭔가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게 돼 있어요. 고갱은 이때부터 이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고갱은 일을 하면서 쉬는 날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자, 하지만 이 그림이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당시 고갱의 초기작을 보시면은 이 화가가 재능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먼저 그 초기작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이 고갱의 초기작이에요. 아마 이거를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성이 누워있죠. 고갱의 아내인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서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까지는 생활이 넉넉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당시 이 경기 침체가 오면서 증권가에 위협이 생기는데 당연히 고갱에게도 위협이 찾아오게 되죠. 안타깝게도 고갱은 그 잘 나가던 증권회사에서 잘리게 되죠. 고갱이 만약에 노력을 했다면 다시 증권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갱은 이미 이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죠. 화가로 전향을 해야 될까? 그런데 딱 증권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결심을 한 거죠. 다시 증권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가가 돼야겠다. 그리고 이때 일을 그만두고 전업 화가로 전향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고갱이 욕을 먹는 게 보통 이쯤부터예요. 아니, 일을 그만둘 거면 자식이라도 조금 낳았어야 되는데 무려 5명의 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그 5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서 자기는 화가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초반에는 좀 괜찮았어요. 고갱은 초반에는 잠깐 힘들어도 좀 있으면 그림으로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이곳 파리에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떠났던 곳이 바로 브르타뉴의 퐁타방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이곳에 모였던 화가들을 이 퐁타방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가 자연 광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고갱 말고도 몇몇의 화가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곳이에요. 그때 고갱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게 되거든요. 원근법을 지키지 않고 단순하고 평평하고 원색을 강렬하게 쓰게 됩니다. 당시 브르타뉴에서 그렸던 작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이 고갱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보자마자 이 강렬한 붉은색이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단순화시켰다는 게 뭔지 보일 거예요. 이 선이 중심이 되고 디테일한 표현이 없잖아요. 배경을 보시면 일단 자연의 색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대로 칠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색을 칠했던 거예요. 고갱은 이런 말을 하죠. 그동안에 우리가 그리던 색은 고정관념이다. 색은 화가의 마음속에 있다. 왜 배운 대로만 칠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붉은 배경 속에 이 수녀들이 나와 있는데 그 브르타뉴에 지내고 있는 수녀들이에요. 밖에 나왔는데 어떤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진 거죠.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날개가 달린 남성이 있는데 천사겠죠? 천사가 남자를 헤드락을 걸고 있어요. 좀 독특하죠? 바로 천사와 야곱이에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그 전의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거기 들어가는 요소들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배치한 이유가 있었고 이런 걸 그린 이유가 다 있었는데 여기 정말 특이하게도 소가 있어요. 그런데 저 소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당황했죠. 아니 대체 뭘 그린 거냐 이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누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색을 이렇게 칠하냐. 난리가 났던 그림이죠.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때 고갱에게 편지 한 통이 오죠. 바로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 테오 반 고흐가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우리 형과 같이 그림을 좀 그려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고갱은 1888년에 고흐가 살고 있는 아르리란 곳으로 떠나게 돼요. 처음에 이 둘은요 사이가 괜찮았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것도 얼마 안 갔죠. 고흐와 고갱은요 이름은 비슷하긴 하지만 극과 극이었어요. 성격이 어떻게 갈리냐면 보통 이 둘을 가리켜서 나쁜 고갱 그리고 착한 고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림 스타일도 너무 달랐는데요. 고갱은 이 성격 자체가 너무 세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흐는 오히려 반대였죠. 조금 수줍음이 있었고 자신감이 넘치진 않았어요. 그런 고흐를 고갱이 계속 무시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최근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 둘이 아르레에 있을 당시에 지인에게 보냈던 편지가 발견이 됐던 거예요. 한 줄씩만 읽어드리면 고흐는 편지에 고갱은 이 야수의 본능을 가진 더럽혀지지 않은 생명체다. 고갱에게는 피와 성이 야망을 압도하고 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자, 그러면 고갱은 뭐라 썼을까요? 야, 빈센트 말 듣지 마. 걔는 너도 알다시피 너무 쉽게 감동하고 너무 너그럽잖아. 걔 말 믿지 마. 이런 글을 썼던 거죠. 딱 느껴지시죠? 이 고갱의 말투에서 이미 고흐를 좀 무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 편지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 편지가 최근에 팔렸던 거예요. 고흐와 고갱이 함께 쓴 편지. 이 편지는 얼마에 팔렸을까요? 무려 2억 8,700만 원에 팔리게 돼요. 대단하지 않나요? 편지 한 통이 2억이 넘는다는 게?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은 굉장히 심하게 다투게 돼요. 이 싸움 이후에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죠. 고흐가 귀를 자르기 전에 이 둘의 사이에 정말 폭발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 고갱의 그림이었어요. 사실 그 고갱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저 그냥 고흐를 그린 작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그림은 이 고흐를 한 방 먹이는 그림이었어요. 먼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고흐의 눈을 보세요.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데 눈이 풀렸어요. 지금 눈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뜬 건지 감은 건지 알 수가 없죠. 고흐가 그리고 있는 캔버스를 보세요. 캔버스가 너무 얇아요. 어디까지가 캔버스인지 알 수가 없죠. 저렇게 얇은 캔버스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붓을 보세요. 붓 또한 지나치게 얇죠. 거의 실에 가깝죠. 이거는 고흐의 그림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림이 그 기폭제가 되면서 둘은 너무나도 심하게 싸우고 결별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고갱은 인공 문명의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 행복했던 그 페루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원시 문명으로 떠날 준비를 하죠. 고갱은 이 처자식을 다 버려두고서 남태평양의 섬, 이 타히티 섬으로 떠나게 되죠. 타히티가 바로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지상 낙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타히티 섬에 도착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타히티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요.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고갱은 더욱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본인이 찾고자 했던 그런 자연 속 풍경과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야생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죠. 파리에서도 그랬지만 이 타히티에서도 정말 여러 명의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무려 이 13살의 미성년자까지 껴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는 거죠. 이 타히티 섬에서 드디어 고갱 작품 중 최고가의 작품이 등장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제목이 언제 결혼하니?
입니다. 이 피부가 검게 그을린 두 명의 원주민이 있는데 화면 가득 그 원주민을 표현하고 있죠. 배경을 보시면은 여기가 고갱이 찾고자 했던 그 타히티 풍경이었던 거예요. 녹색 들판과 여인들의 이 붉은 옷이 참 강렬하게 다가오죠. 단순한 형태, 그리고 이런 색이 중심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의 특징이 윤곽선이에요. 방금 선을 얘기했었는데 이 단순화시키면서도 윤곽선이 고갱의 특징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자연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이 상상을 자신의 캔버스 속에 녹여냈던 거죠.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작품이 바로 고갱 작품 중 가장 최고가에 팔리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무려 3억 달러에 판매가 돼요. 3억 달러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3천억이 넘는 거예요. 이 그림이 3천억이 넘는 가격에 팔리게 됐죠. 미술계 소식통에 따르면요, 이 작품의 구입자는 중동의 산유국인 이 카타르 왕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역시 산유국이죠. 참 신기하면서도 대단하지 않나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화가의 인생을 알고 보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